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킹덤 아크입니다. 아크는 트랜스포머에 등장한 오토봇 소속의 전함 중 하나인데요. 사이버트론에서부터 오토봇들과 탈출을 하다가 지구에 불시착,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전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AI 텔레트렌 1A에 다시 깨어난 그런 전함이죠. 이건 지원 설정이고, 이번 킹덤에서도 비슷한 설정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킹덤만의 오리지널 변신 요소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크의 전함 모드입니다. 이야 굉장히 거대하죠? 일단 이 아크 자체는 타이탄 클래스로 나와준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 뭔가 되게 오리너구리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타이탄 클래스라 제가 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이 부스터도 이렇게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하여간 굉장히 거대합니다. 일단 이 지원 아크의 제품화가 완벽한 지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크의 제품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념비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외형까지 완벽하게 지원 스타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킹덤에서 나온 제품이지만 충분히 지원 버전 아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이 완전 그 고전틱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좀 이거 카메라를 가까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역시나 킹덤 라이너답게 세부적인 몰딩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함하면 역시나 이렇게 포대도 있어야겠죠. 탄막이 열다 이러면서 막 써야죠. 네. 이런 식으로 포대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오토봇 소속의 전함이라는 걸 알려주는 등 이런 오토봇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색이 많이 빠져있는 느낌인데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노란색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노란색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몰딩이라든가 디테일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콕핏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코어 블록을 따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안쪽에 이렇게 그 콕핏이라기보다는 전함의 지휘부 같은 느낌이겠죠. 네, 안쪽에 누군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검은 점. 네. 요거는 따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기소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도 조정을 하고 이쪽도 약간 그 사령탑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활용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이렇게 역시나 몰딩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바로 이 부스터 부분이거든요. 이 부스터 부분이 약간 그라데이션 도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몰딩도 상당하죠. 이렇게 진짜 뭔가 이 세부적인 몰딩이 들어가면서 아크의 그 크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데 이런 식으로 아크에 3개의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거나 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랜딩 기어를 펼쳐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함하면은 입구가 있어야죠. 지금 제 건 좀 변신이 덜 됐는지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데, 어쨌든 자, 이 부분 여기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짠 이런 식으로 오토봇이 들어갔다가 나올 만한 그런 입구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닫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는데, 일단은 이 아크 자체는 코어 클래스하고 같이 가지고 놀라고 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코어 클래스도 이쪽에 같이 두기에는 조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크는 원래 이거보다 더 크죠. 지금 얘가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극을 하기에는 코어 클래스도 조금 큰 느낌이 드네요. 이 정도 차이 사이즈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본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 상황극을 생각 안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이펙트 파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다른 그 조인트와 호환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쪽 부스터 쪽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펙트 파츠가 딱 들어가죠. 그래서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부스터에다가 끼워주면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 이런 부분 이쪽에 이제 그 3mm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넣으면은 피격을 당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저 그리고 이 아크에는 오리지널 기믹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자 아래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좀 뻑뻑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반대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아이고 좀 잘 빠집니다. 여기가 어디 갔나. 네, 이 부분을 다시 붙여주고요. 네, 여기가 좀 많이 잘 빠져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기소 부분을 살짝 들어서 아래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얼굴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 자 카메라를 좀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콕핏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콕핏이라기보다는 코어 블록 같은 느낌인데,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에 옵티머스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뭔가 그 중요한 지도 같은 그런 사령부 같은 느낌으로 펼쳐져 있죠. 양쪽에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개인 컴퓨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을 따로 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코어 블록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굉장히 작은 옵티머스가 있는데, 이 옵티머스가 딱 지금 이 아크와 비율이 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잠깐 이 상황에서 코어 클래스 옵티머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상황에선 코어 클래스가 타이탄 클래스가 돼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뭐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이 사이즈가 맞긴 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그 소개드렸던 유니크론에도 들어있던 그런 아주 작은 캐릭터 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몰딩도 잘 들어가 있고 그럴싸하게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옵티머스를 잠깐 다시 껴두고 코어 블록을 먼저 살펴볼 텐데, 코어 블록도 따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코어 블록만 따로 변신시켜 보면은, 일단 여기 이쪽에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다리가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판넬 같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들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 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고 다시 이 부분을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위쪽, 일단 이 부분은 떨어지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붙여 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떼주면은 안쪽에 머리가 있죠. 자 머리 이전에 이 팔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머리를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자, 머리를 앞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중 경첩이 되어 있어요. 이중 힌지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몸통을 이런 식으로 위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까지 완료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어 블록은 별도의 이름은 없고 그냥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립니다. 오토봇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도 뭔가 이름 같긴 한데 그 일반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서비스격인 느낌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 강한 코어 로봇입니다. 그래도 꽤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킹덤 버전으로 나왔던 스콜포녹이라든가 뭐 타이탄 클래스로 다른 쪽 그 이제 그 타이탄즈 리턴에서 나왔던 포트리스 맥시머스, 걔네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변형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 아크에서도 그런 기믹을 좀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오리지널 기믹을 넣어준 것 같거든요. 얼굴은 되게 양산형스러운 굉장히 평범한 얼굴이고요. 가동도 어느 정도 됩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보이저급 사이즈라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 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상체나 하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 없이 여기도 회전은 되는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회전이 조금 덜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쪽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앞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그래도 관절의 가동 부위가 여기 좀 걸리네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거의 비슷하고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프레임, 자, 이렇게 무릎도 90도로 굽혀지고 다리도 역시나 킹덤 라이너답게 이렇게 접지가 되는, 접지용 관절이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품으로만 보더라도 이 메인 프레임 자체만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해도 저는 살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퀄리티가 꽤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등짐이 있긴 한데 이 등짐은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자, 어쨌든 메인 프레임의 로봇 모드긴 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죠. 메인 프레임은 진정한 핵심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인 프레임을 텔레트렌 1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텔레트렌 1이라니. 상품화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변형인데, 자, 일단은 이 머리 부분을 아까 처음 있었던 느낌대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줘야죠.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반신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오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서 펼쳐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떼서 이런 식으로 발을 돌려주고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프레임의 밑판이 완성이 됐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있습니다. 아이고, 빠졌는데 생각보다 잘 빠져요.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밑판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 여기 관절 부분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 부분에 딱 결합이 되도록 여기를 조금 조정을 해주는데 좀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완전히 들어서 조정을 해야겠네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복구를 시켜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완료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팔은 양쪽으로 일단 들어 올려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짠 열어서 컴퓨터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상상치도 못한 그런 변형인데 멋있네요. 이거 이 상태에서 펼쳐주면서 여기 아래쪽에 이런 틈이 있는데 여기다 맞춰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 틈이 조금 살짝만 맞춰줘도 애가 틀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약간 탄성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도 여기만 따로 이렇게, 여기도 따로 결합을 시켜주는데 뭐가 자꾸 떨어지네요. 자,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건 여기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라 좀 많이 빠지네요. 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상당히 잘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네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따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윗부분을 올려주고 주먹을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주먹을 넣어주고 이렇게 내려서 안쪽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텔레트렌 1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상상치도 못한 변형 방식인데, 여지껏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 텔레트렌 1에 대한 상품화가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이 텔레트렌 1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메인 프레임이 로봇으로 변하고 로봇으로 변한 게 이렇게 텔레트렌 1으로 변한 그런 기믹을 넣어주다니, 이거는 진짜 이 하스브로의 센스가 상당하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쪽에도 이렇게 온갖 몰딩이 다 들어있는데, 몰딩뿐만이 아니라 각종 뭔가 수치 같은 게 보이죠? 여기는 보시면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가 보이고, 아크의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아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그 힘의 원천이겠죠. 이쪽에 큐브가 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딜까요? 실드 같은 느낌일까요? 전체적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기호와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몰딩이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상당히 볼만한데,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자, 이쪽에 뒤쪽에도 기믹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 위에 그 본편에서 나왔던 텔레트렌 1 전용 스파이 로봇이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파이 로봇도 따로 분리를 시켜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챙겨줄 줄이야. 자, 이렇게 드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번 킹덤이라든가 비스트워즈에서의 핵심이었던 이 골든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야, 진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우주에 보낸 듯한 그런,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 오브 얼스라고 써있네요. 지구의 소리. 이런 식으로 골든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실제로 비스트워즈에서 나왔을 때 그 골든 디스크와 거의 흡사하죠. 이 골든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들어있어서 따로 보관도 이쪽에 가능하고, 이제 비스트워즈 멤버들에게 따로 들려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기믹이 있는 골든 디스크였습니다. 아이고, 잘 빠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텔레트렌 1을 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코어 클래스의 로봇을 두면은 드디어 비율이 좀 맞습니다. 요거는 진짜 상황극하기에 딱 좋겠네요, 이건. 어쨌든 텔레트렌 1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크로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아크의 로봇 모드를 살펴볼 때가 왔네요. 자, 아크 트랜스폼. 저희 아크는 변신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은데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자, 일단은 여기 뒷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 기소 부분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봉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부터 아까 보시면은 이거 분리시킬 때 이쪽을 결합을 해제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결합을 해체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기소 부분을 완전히 열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안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빼놨던 이 부분 한번 접고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한 번 더 접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 이 부분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내려주기 전에 팔부터 열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다리가 되고 이제 여기가 팔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쪽으로,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옆쪽으로 뺨과 동시에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라쳇 관절이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겹치가 되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구멍이 있죠. 이 부분에 딱 맞도록 아래쪽까지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아래쪽으로 탁 해주면은 고정이 완료가 되죠. 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이런 식으로 자, 위쪽으로 좀 올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옆쪽으로 돌려주고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잡고 헛. 아이고, 여기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진짜 라치 관절이.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여기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내려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상체가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주면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홈이 있고, 여기에도 이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도 홈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려나요?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을 딱 맞춰주도록 합니다. 맞춰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데, 자, 이렇게 결합이 되도록 완전히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팔 부분을 여기하고 여기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옆쪽으로 뻗쳐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일단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 이 손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여기 연동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기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이 나오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치를 잡아주고 손을 회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잘 안 보이지만 한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팔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맞춰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 위쪽에 이 부분 반대쪽하고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뻑뻑합니다.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자, 옆쪽에 똑같이 손을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좀 내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손까지 돌려줘서 위치를 잡아주면은 양쪽 팔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다리도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놔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도록 합니다. 양쪽으로. 변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한쪽부터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내려와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서 무겁네요. 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꾸 콕핏이 내려오는데 자, 다시 닫아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네. 허리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허리를 이런 식으로 무슨 라쳇 관절이 기관총 나가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스터가 앞쪽에 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거워라. 이런 식으로 발 부분이 따로 펼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펼쳐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무거워라.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은 팔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적당히 잡아두고 다 됐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상체까지 완료해 주면은 자, 이렇게 대망의 아크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타이탄 클래스라 이 스튜디오에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일반적인 책상에서 쓰다 보니까 좀 좁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두고 촬영을 하는데 야, 이 위압감 역시나 타이탄 클래스 같은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상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하체를 좀 보시면은 하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째로 아예 그냥 부스터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야. 확실히 전함이 변신했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옆모습으로 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두꺼운 이런 두꺼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여기 다리가 완전히 그냥 전함 다리가 변형이 된 상태라 와, 살벌합니다. 일단 역시나 타이탄 클래스답게 크기 면에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이 아크는 전함에서 로봇 모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층 더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보다 이 아크의 외형이 전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단순히 기지이자 전함 역할만 했던 아크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이 킹덤 본편에서도 나오죠. 킹덤 본편에서도 굉장히 포스 있게 나오는데 첫 등장에 진짜 이 킹덤 애니메이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거든요. 뭔가 그 거인족 같은 얼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등장하는 타이탄족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와. 거기다가 이 얼굴이 단순히 그냥 그 크게 만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조금 애가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쪽에 몰딩, 이 눈 쪽에도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카닉적인 몰딩이 들어가 있고 입 쪽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류의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뭔가 그 승모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이런 승모근이라든가 안쪽에 이런 널찍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몰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생겼고 인상 깊은 그런 느낌이 나는 얼굴로 조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상체 자체가 통째로 이 아크 전함 앞부분이 변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뭔가 두꺼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허리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허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데 뭔가 꼭 뼈 같죠? 네.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처음 이 리뷰나 다른 그 매뉴얼을 봤을 때 안쪽에 코어 로봇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코어 로봇은 따로 안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신을 할 때는 코어 로봇을 따로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이 닫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변신을 잘못한 건지 몰라도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토봇이라는 상징답게 오토봇 마크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도 상당히 거대하게 나왔습니다. 킹덤 본편에서 한쪽 팔로 그 디셉티콘의 전함이 네메시스를 걷어내고 한쪽에는 메가트론을 올려놓죠. 그때는 메가트론이 진짜 요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코어 클래스라 두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뒷모습을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뒷모습도 딱히 등짐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킹덤 라인업답게 몰딩이 상당하죠. 이 몰딩과 메카닉적인 디테일, 야, 이런 부분은 진짜 이 본가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 야, 상당합니다 진짜. 어쨌든 아크의 상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긴 하는데 딱 요 정도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기믹은 없고요. 아마 안정성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팔은 이렇게 와. 라체 관절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은 옆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스무스한 라체 관절이 들어있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딱 이 정도 90도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딱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엄지를 한 번 더 관절을 넣어서 주먹을 줘줄 수 있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편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손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이 허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우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어우, 라쳇 관절이 굉장히 빡세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하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도 멋지지만 이 하체가 진짜 예술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시나 이 부스터, 사실 G1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다른 시리즈도 그렇고 이 아크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위가 바로 여기 이 부스터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일부러 이렇게 다리로 뺀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부스터가 아주 통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발까지, 원래는 뭐 파워 오브 더 프라임 같은 그런 제품군에서는 발을 조금 어설프게 처리하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었는데, 아크에서는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완벽하게 발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야 오토본 마크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전함의 외형이라 그런지 몰딩도 상당히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전함에 있던 이런 발칸이나 캐논까지 전부 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뒷모습도, 저 뒷모습이 진짜 감동이었던 게 여기도 아까 그 이 팔처럼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변신 기믹만 따지면 여기가 텅 비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와 딱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믹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오, 이런 것까지 챙길 줄이야. 확실히 타이탄 클래스 그리고 아크라는 상징성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하반신 가동을 좀 보면은, 하반신이 일단은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고관절은 역시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뒤쪽으로도 이야, 네. 살짝 올려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이거 되게 빡세네요 진짜.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야, 변신 기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절 가동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 다리, 야, 이런 식으로까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이렇게 내리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무릎관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야, 네,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변신 기믹 때문이겠죠.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세워둘 수도 없어가지고 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따로 회전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지를 위해서 살짝살짝 움직이는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오, 요건 진짜 감동이네요 이거.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힘들어라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인데 사이즈 비교가 의미가 없겠죠. 이 뒤에 있는 게 아크입니다. 대신 여기 메인 프레임과 비교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킹덤 아크 리뷰였습니다. 전함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컨셉은 많았는데,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메인 전함이자 핵심 전함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녀석이 변신을 하는 게 은근 참신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아크의 제대로 된 거대한 상품화, 이게 그전엔 거의 없었거든요. 이 아크 전함의 조형으로 나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